오늘 모신 분은 이제 김서희 아나운서고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2018년도에 졸업을 하셨네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신데 졸업을 하시기 전에도 활동을 좀 하셨네요. 네. 아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인으로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리포터, 아나운서, 그다음에 쇼 호스트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직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N 잠러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배님이시고 졸업한 지 사회로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학생이셨을 때 이 수업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제 여기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하실 건데 아마 더 이제 소통하기 더 좋고 이해하기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방송 찍고 있으니까 조금 안쪽에서 말씀. 이쪽에 제가 하면 될까요? 네. 네. 이거 올라요? 네, 잘 들어요. 제가 여기서 올라가서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화면 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하기에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13학번이고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한 여러분의 선배이자 그리고 오늘은 연사로 올라서게 된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는 사실 오늘 굉장히 설레고 또 사실 어느 정도는 두렵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 후배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제 밤잠을 설치게 됐고요. 잠을 사실 오늘 몇 시간을 못 잤어요. 요즘 좀 바빠서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 되게 좋았죠? 가을이 완연해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학생 때 여기 앞에 보면은 식당, 우리 학교 주변엔 되게 저렴한 데 많잖아요. 아니, 고기 굽는 아저씨가 아직 5,0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또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커피하우스 가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거든요. 아직도 1,000원이더라고요. 딸바는 조금 올랐지만, 저도 여러분 때 딸바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열심히 먹었던 학생이었다. 네, 조금 관계를 가까이 해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한 4시 반 정도 전까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최대한 좀 재미난 얘기들을 해볼 거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 깨달음을 드리겠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상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취업이 힘들다.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게도 사실 어렸을 때 꿈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위기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저는 어떻게 했었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툴더라도 반짝이게 살아가는 방송인 김서희 추천들 강의 N장로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행사 MC라든지 MC도 축제 가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이런 것도 다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식 행사 가서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땡땡땡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자, 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고요. 또 쇼스트로 하면은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요 바로 인제대학교에 왔는데 오늘 인제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실이라든지 다양한 방송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중요하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자, 2018년도에 제가 졸업은 했지만 방송이 내년이면 10년 차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창원 KBS에서 사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긴 했어요.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 리포터로 2년 6개월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TVN 부산교통방송에서 취재 리포터뿐만 아니라 캐스터로도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부산권에 경남권에 있다 보면은 은연중에 제가 했던 방송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가다 저를 본 적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이 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애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정체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도심 방향으로 확장해서 주례까지 어려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령대로입니다. 황령터널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광안대교 위로 해운대 방향 산 4차로대에서 정체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남천 방향으로 1, 2차로대에서 현수교 중간 지점에서부터 속도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부산과 경남은 낮 기온 19도 선에 그치겠고요. 밤이 되면서는 큰 폭우로 떨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수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교통정보와 기상 전달해드리는 방송 그리고 라디오 캠페인도 제가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상남도라든지 공공기관 위주로 좀 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동화 내레이션 작업해가지고 동화책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생각해보면 찬란한 해운대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연재금 플렉스 야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학교 다니면서 저는 TV 교통방송 시민 리포터도 했고요. 부산FC 스포츠 장내 아나운서도 했었고 지금 해운대에 가면은 여전히 해운대 해변라디라고 해서 정중앙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MC가 바뀌었지만요. 초창기 MC가 저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일요일에 이렇게 관광객들 대상으로 방송도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방송뿐만 아니라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 특강의 자리도 있겠지만 저는 면접 코칭도 하고 있어가지고 면접 코칭 관련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제가 잘하는 게 또 뭐예요? 말 잘하는 거죠.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오늘 제목 보면은 서툴더라도 반짝이는 N장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서툴더라도 반짝이게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머리를 그냥 퉁 친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말이었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말을 제 프로필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각자가 느껴지는 바가 다르겠지만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상은 게으르고 일은 되게 타이트하게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도 저도 아직까지는 제가 29이거든요. 아직 20대예요. 20대에는 아직까지는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서툰 부분들이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그 순간을 반짝이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2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서툴고도 반짝였던 순간들을 오늘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사진 너무 심하죠? 자기가 너무 충분해요.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커다랗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그래서 바쁘지만 제가 반짝이게 살아가는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사실 아나운서라는 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뭐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입니다. 저 8살 때예요. 어때요?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칼을 대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튜닝은 했어요. 자, 그래서 뭐 눈은 변한 게 없다고 하는데 코도 손 안 댔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급변하긴 했지만. 자, 8살 때 그리고 옆에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이때 6살이었는데요.
앞선 부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혹시 눌려야 나오는 걸 거예요. 그쵸? 안 돼요? 그럼 제가 부를게요. 자, 이게 지금은 MBC에서 쓰지 않은 CM송이에요. 딴따단딴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따단딴딴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버전이 여러 번 바뀌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딴따단딴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뒤로 가면 약간 EDM은 아니라 딴따단딴딴 약간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전혀 쓰지 않은 CM인데 요걸 듣고 나서 저희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인데요. 동생은 누나방송 따단딴딴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요걸 들었던 어른들이 부모님도 그러고요. 야, 너네 동생이 저렇게 누나방송 하는데 너 방송국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든 기자든 나오는 사람 너무 멋져 보이고 그 화면 자체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중기가 있었던 저는 저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라는 정말 막연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게 8살 때부터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어요. 문화방송을 누나방송이라는 그 동생을 보고 주변의 어른들이 야, 너 방송국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 방송국 들어가고 싶어. 웃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요. 오늘 저 과거 사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못생긴 순간들이 많아요. 자, 원래 사람이 급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초등학생 때 자, 나 방송국 갈래. 이때 당시에 5학년, 6학년 때 제가 방송부 들어가서요. 교내 방송부원이랑 부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 교정을 해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나운서의 역할이 아니라 기술을 했어요. 믹서 돌려가면서 영상 찍고 뭐하고 음향 관리해주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 방송이란 거 또 하고 싶은 거야. 또 방송부원 들어갔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태클을 달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만약에 신문방송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서도 방송국 할래 해서 교내 방송부원 하면서 부장까지도 했었어요. 이때는 이제 때마침 중학교 3학년 때쯤에는 이제 교정을 뺐는데 중3 때는 사실상 우리 끝물에는 이거 활동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난 방송에 대한 아직의 열망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방송국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부풀어서 방송부원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중학교 때가 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적응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 뭐 대학을 가든지 뭘 해야지 내가 방송국을 가든 마든 할 것 같은데 요거를 두 개를 같이 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컸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사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희 뭐 방송실 안에서도 조금의 따돌림도 있었겠지만 저는 저희 반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냐면 사실상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EBS 방송을 방송국에서 계속 틀어줘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저는 교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방송실에만 계속 매여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제가 맨날 농땡이 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막 보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보는 선생님들 있는 교실에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전 놀러 간다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부라는 역할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좀 따돌림을 당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극복을 했던 거는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가 아니라 교외로 눈을 돌려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패스라는 신문이 생겼습니다. 학교 학생 전문 신문이고요. 지금 현재도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때 당시는 정말 이 학생 기자들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정말 많이 담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정기자부터 시작해서 수석 기자까지 달면서 상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외 활동까지 해봤는데 이쯤 되니까 저는 막연히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어 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기사 쓰는 게 나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능도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지. 근데 쓰는 걸 떠나서 방송 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이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부풀었죠. 자, 그때부터 나는 그래, 내가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거기 가면은 이런 걸 준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문방송, 우리 학교의 신문방송학과 진학을 했어요. 자, 진학을 해서요. 1학년 때 20살 때부터 언론고시 스터디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좀 놀걸. 근데 이렇게 언론고시 스터디 들어가서요. 신문사 보면은 우리 뭐뭐 있어요? 신문 뭐뭐 있죠? 몰라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자, 또 뭐가 있죠? 한겨레고, 경향있고. 신문 안 읽는구나. 아, 그렇죠. 요즘 종이신문 구하기 힘들어요. 네, 저도 종이신문은 요즘 잘 못 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보수와 그리고 진보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각 신문사에서는 어떤 논조로 보고 있는가를 저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논술 작업들도 다 했었어요. 어떠한 키워드, 어떤 제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는 거. 그걸 20살에 했어요. 진짜 힘들긴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언론고시도 하고 결국에 저희 인제대에 아직 신문사 있잖아요. 자, 신문사 기자도 들어갔어요. 문화부 기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가 제가 말씀드렸던 20살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20살 되게 바쁘게 지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정신 나갔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20살 때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근데 대학 신문사 들어가서도 제가 총 4개의 신문을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아싸가 됐습니다. 왜냐면 또 학과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성적 하락이 되고요. 건강 악화 때문에 제가 응급실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고요. 그거와 동시에 제가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대학교 신문사에서도 버텨내지 못하는데 진짜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들어갔어. 방송국이든 신문사든. 근데 이런 일이 없겠어요? 사회생활 못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 취재하고 다니고 맨날 마감에다가 지금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 잘 못 만나고요. 그러다 보면 내 건강 악화도 되고 그때 돼서라도 뭐가 달라질까? 지금 20살인데도 힘든데 내 나이가 30이고 40이고 막 되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이 나의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했던 말이 뭐냐면 저희 집은 정형적으로 경상도권입니다. 되게 무뚝뚝해요. 제가 방송국 들어가실 때 했더니 야, 니보다 잘나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야, 그럼 방송국 들어가기 신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했던 말은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공기업도 얘기를 했었고요. 공부를 해서 대기업도 얘기했었고요.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테크들 다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무시를 했죠. 자, 그러던 가운데 한 친구가 제안을 했었어요. 서희야, 너 참 목소리가 좋은데 혹시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해보지 않을래? 너 잘할 것 같아. 근데 저는요, 이때까지는 방송이라고 하면 TV, 그리고 TV다 보면은 뭐 뉴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단순히 진짜 딱 TV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부분도 보면서. 근데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이 뭐지? 라디오 방송?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이때까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제 목소리가 좋은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녹음을 하거나 전화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낯간지럽죠. 보통은 내가 이야기하는 말도 다시 발성을 해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듣는 내 목소리와 내가 내 귀로 듣는 목소리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타인의 입장에서 듣는 그 목소리를 내가 객관에서 3인칭 타인의 시선으로 듣게 되면 되게 낯간지러워요. 근데 녹음을 해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게 내 목소리라고? 솔직히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고 해서 부달라라는 데서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쭉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저는 단순히 DJ였어요. 진행만 했었는데요. 중간에 PD가 여러 번 바뀌면서 내가 했던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손을 잡지 않으면 방송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해야겠죠. 그래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섭외도 제가 직접 했고요. 그리고 방송 녹음 직접 했고요. 그리고 편집까지 모두 제가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요 사이에. 자, 이렇게 해보니까요. 단순히 말을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방송은 진짜 나의 업에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자랑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도 맞을 수도 있지만 자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은 저는 학생 때 다양한 활동들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지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히 방송국 하겠다 여기서 시작됐지만 방송 기자, 신문 방송학과, 신문사를 가겠다. 신문사도 아니었네? 근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같은 결로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송출까지 해서 방송을 이어나갔었고요. 자,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 시작한 게 야외 생방송 라디오 MC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대 해변 라디오고요. 그때 당시에 쟁쟁한 방송 선배님들이랑도 같이 했었어요. 개그맨과도 같이 했었고요. 실제로 방송국의 KBS와 그리고 KNN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DJ분들과도 함께 했었는데 이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과 제가 함께 하기에는 아직 저도 레벨이 낮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한복을 주구장창 입어가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4살에 야외 생방송 라디오 MC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좀 깨져서 그런데 앞쪽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때의 기억들이 그리고 이때의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 라디오 팟캐스트는요 녹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자르고 편집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요즘 유튜브가 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가 아니라 우리가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해서 올리는 형태였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생짜배기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야외에서. 야외에서라는 건요. 별별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에는요 되게 위험한 순간이긴 했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안에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도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자 낮이라고 술 안 드시나요?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아버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술을 병나발을 부신 거예요. 소주병을 들고 해수욕장에서. 자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술 먹기 없는 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금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린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던졌어요. 제 맞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기도 했죠.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욕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방송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기분 좋게 취하셨네요. 자,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병을 던지는 행위는 아이들도 보고 있어서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모셔볼게요. 우리 앞쪽에서 앉아서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자, 그거 외에도 제가 방송 중에 맥주를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같이 먹자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태풍이 불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실제로 부스가 옮겨지기도 했었어요. 진짜 비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었을 때는. 갖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24살에 완전 밖에서 생으로 맞으니까 그게 저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야외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어떠한 순간에 별별 순간이 다 와도 눈앞에 깜짝하지 않아요. 4년 전에 태풍이 솔릭인가 하나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행사를 엎을 수가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관객분들 저기 멀리 천 막혀 있는 데 가 계시고요. 우리 감독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싹 다 비닐 덮어가지고 무선으로 조절하는데 저 뒤쪽을 가 있고 저 혼자 무대에서 우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락이 와요. 여기 연락 오는데 마이크 져주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또 찌릿찌릿하거든요. 비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붙여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획하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이런 거 겪어봤기 때문에 눈알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일찍이 저는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그러니까 동기들,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레벨업이 됐던 것 같아요. 강하게 큰 케이스죠. 자, 그래서 24살 그리고 이 24살이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게요. 다양한 기회가 한꺼번에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라디오 팟캐스트를 진행했죠. 2014년도부터 해서 이때면 3년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선뜻 해보려 했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래요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전 덥석덥석 다 잡아버렸어요.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이때까지 제가 스포츠 장르 해설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라든지 이런 구기 경기들의 룰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FC 스포츠 장르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쯤에 정말도 안 되는 계속해서 전환이 되는 시점이 2017년도인 게 TVN 부산 교통방송에서 시민 리포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달콤한 시간이라고 해서 달콤한 발견이라고 해서 부산 곳곳에 있는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가 발굴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음성들을 클립을 한두 개를 담아가지고 이때도 원고 제가 쓰고요. 그리고 편집 제가 해서 생방송에 들어갔어요. 자, 이때부터는 지상파 FM 라디오에 제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수변공원 있잖아요. 강한리 가면 수변공원에 동아대부터 해서 동아대, 신라대 한 6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현장을 제가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일찍이부터 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계속해서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 방송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저보고 서희야 너 부산에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일로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표준어를 너무 잘 구사를 해서 전혀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태어났다를 못 느꼈대요. 근데 저도 당연히 말을 잘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 24살 때 많은 기회가 왔지만 저한테 했던 말이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표준어를 제대로 못 쓰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중모음이 잘 안 됐어요. 이중모음이 뭐냐면요. 모음이 2개 이상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자를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이런 거 하면은 대한관광공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을 하나둘씩 받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선배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였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길 찾아보는 건 어때요? 여기 재능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24살까지 달려올 때까지는 이제는 자신감이 막 뿜뿜뿜뿜 차올랐어. 나 24살인데 방송하고요. 나 여기 가면 나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나 잘해. 나 이걸로도 돈 벌고 있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야. 약간 이런 되게 어깨와 진짜 이렇게 자신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또 위기가 한번 크게 왔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진짜? 아직 늦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말대로 전국에는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과연 내가 이걸로 정말 방송국을 정식으로 입사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KNN에서 라디오 리포터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 앞에 서가지고 그때 당시 아까 했던 그런 교통방송이랑 그리고 기상 그거를 시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는 다르겠지만 좀 어수선하게는 아니고 약간 어쨌든 그때는 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방송 보고 연습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아카데미를 간 것도 아니었고요. TV 뉴스라든지 다른 방송에 나오는 방송 앵커나 아나운서나 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 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뭔지 아시죠? 아직까지는 내가 순진했어. 그거 다 받아 써가지고 듣고 녹음해서 듣고 일시정지하고 따라하고 듣고 일시정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표준어를 사투리를 고쳐보겠다고 그때 당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학과 특성상 발표 수업이 정말 많습니다. 발표가요. 제가 한번 기억하기로는 한 학기에 제가 전공을 9개를 들어갔는데 9개 중에 8개가 발표 수업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발표 2개 해야 되고 내일도 2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할 때만큼은 내가 그래도 표준어처럼이라도 해보자. 처음에는 많이 웃었거든요. 이상하니까.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표준어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따라하고 연습한 결과 여기 가서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서희 씨 방송 쪼가 있어요. 방송 쪼만 고치면은 저희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 탈락했다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게 너가 왜 탈락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용기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재미난 얘기지만 그 뒤에도 KNN을 제가 2번을 지원했지만 KNN과는 저는 인연이 없는 걸로. 자,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송 쪼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사람이 보면은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가 보면은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지금 이런 것들도 습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 보면 뭐뭐 했고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 습관들이 있는데 방송국에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한 지가 오래됐고 방송국에서 일을 했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쪼가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쪼가 생기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뽑는 입장에서는 투명한 백도화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디에 재능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쪼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쪼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카데미 등록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등록을 했고요. 기초 보이스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뭐 사투리 교정했고요. 방송 원고 연습하고 이미지 컨설팅뿐만 아니라 방송사 시험 대비 모의 시험 등 뭐 스터디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서면 한복반에서 저거 들고 현장 리포팅도 했었어요. 현장 리포팅하는 거 영상도 찍고 이런 장면들을 했었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지도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좀 어때요? 지금과 좀 다른 느낌이죠? 아닌가요? 좀 드세게 생겼지 않아요? 아니에요? 조금 그렇죠. 무섭게 생겼죠. 지금도 무섭다는 생각 많이 들 텐데 이때는 진짜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못돼 먹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여긴 그래도 아직 한참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제가 생기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때 당시에도 사실 꾸준히 방송은 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방송은 했지만 방송국에 대한 내가 열망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원과 면접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고요. 그러던 그때 제가 경북 교통방송 방송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 MBC라든지 아니면 부산 교통방송, 현대 HCN 그리고 현재 창원 KBS까지 해서 다양한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요 그런 정규직 아나운서의 형태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기서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현대 HCN은 토크쇼의 MC였고요. 각각은 리포터라든지 캐스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자, 저는 이제 항상 프리 계약으로만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요. 방송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인 경우도 많겠지만 보통은 리포터, 캐스터, 그리고 기사 캐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프로그램 단위로 뽑는 MC들 같은 경우도 모두 프리 단위로 많이 뽑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게 좋아요? 그래도 정규직이 좋지 않아요?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방송도 하지만 사실상 여기 직원이잖아요. 사무 업무들도 다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정하게 출퇴근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출퇴근의 시간이 없어요. 어디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게 크게 없죠. 프로그램 단위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시간을 유연하게 쓰면서 프리 계약이기 때문에 부산교통방송 일하면서 창원 KBS도 일을 했고요. 현대 CCN 일하면서도 부산 여기도 일을 했었고요. 자, 내가 가고 싶은 방송국에서 나를 원한다면 프로그램 단위로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한 곳에서 내가 꾸준히 방송을 하겠다보다는 방송하는 걸 좋아했던 애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프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뒤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드리는 저의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우 민망하네요. 저는 이제 아나테이너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엔잡러랑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나운서가 단순히 방송을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적인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공식 행사, 아까 말했던 시상식이라든지 이렇게 내빈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보통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기보다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사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 아나운서 중에서는 공식 행사와 축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는 부산 경남권에도 손에서 꼽는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엄숙한 의전 행사부터 활기 넘치는 축제까지 행사 고유의 특성에 맞춤화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드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올해 제가 들어갔던 행사예요. 2017년도 뒤로 가면 좀 나올 텐데 거꾸로 제가 이걸 할 거. 자, 올해 거꾸로 볼까요? 일단 거꾸로 볼게요. 자, 2016년부터 행사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가을 독서문화축제 공개방송 진행하고요. 요즘도 유니브 엑스포 하잖아요. 부산에서 매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잠시 중단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배틀 MC 지금 다 보시면은 거의 청년 행사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나오는 MC를 많이 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레벨업이 덜 됐던 거. 그러고 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영도 문화원부터 해서 공개방송 계속해서 이어지죠. 뭐 부산 콘텐츠 유니버시아를 해서 강연 토크쇼는 서울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좌담이라든지 이거는 서울이 아니라 밑에 문화도시가 서울이구나. 자, 그래서 토크쇼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개방송 일루어 페스티벌이 지금 부산에서 하는 그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열린마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 개회식 뭐 보시면 부산국제영화제 생방송 라디오 DJ 뭐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고 지금 보시면 2019년도 조금씩 제가 들어가는 행사의 단위들이 조금 커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는 대학생들, 청년들 행사였다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문화재단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 이제 정보와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신발 디자인 페어 그리고 산업진흥센터 이런 것들 온라인을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교통부, 뭐 부산시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환경부랑 그리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뭐 서울특별시에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20일에 서울 억새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막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혹시 부산 국제 모토쇼 간 친구도 있을까요? 없나요? 차에 관심이 없구나. 자, 저 국제 모토쇼에서 DNA 모터스라는 부스에 대리 모토바이 부스에서 제가 프레스데이 그러니까 온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발표 그리고 우리 내빈분들 VIP분들 모셔가지고 투어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행사 MC로서의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겠죠. 자, 뭘 했어요? 프리랜서는 우리가 약간 껌바이로 가져간다 했잖아. 내가 일한 만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사진들 남아있죠?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사진들 얼굴이 크게 변하진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프레젠터라고 해서 입찰 PT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여기 급식 업체들 해서 대구 중구청이라든지 대구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오련농협, 영남대학교 이렇게 급식 사업 입찰도 들어갔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홍보 활동이라 해서 모델로서도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작년도 2021년도에 대한민국 한복 모델 장려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레이션 작업,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캠페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내레이션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영상이 첨부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혹시 될까요?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죠? 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영상을 조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PPT를 만들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 경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2017년도에 부산 청년정책위원회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뭐 필기방송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쇼스트로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쇼스트로도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복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인정하는 패션 분야 쇼핑 라이브 전문가라고 홈페이지로 가서 저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메프에서도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뷰티 제품 그리고 운동 방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엔장로로서 봤을 때 어때요? 제가 소개를 했을 때는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라고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리포터 김서희, 어떤 곳에서는 쇼호스트 김서희, 어떤 곳에서는 MC 김서희,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강사,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또 성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제 주변에서 요즘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희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사라져?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은 정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어제 제가 아침 6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1시간 자고요. 3시에 잠들어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5시에 집을 나서서 6시 10분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더니 9시 5분인가 그랬어요. 9시 5분인가 했는데 그때 5분에 딱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은 아까 말했던 패션 쇼호스트로서 서울시와 함께 중소 패션 업체 온라인 확장 사업 관련해서 제가 심사도 하고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전에 컨설팅과 교육이 있어서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니까 5시인 거예요. 5시인데 항상 부랴부랴 부산 내려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왔지만 요즘 보면은 서울 오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 진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만날 생각에 이제 이런 보이나요?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아,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힘겹게 만들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은 내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경남과 전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COP28 공동요치는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의 힘을 합쳐 생활, 경제,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기후 변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남해안 남중권은 해양, 내륙, 산악 등 다양한 기후 특성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산업, 문화, 생태 등 한국의 다양성 및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 남해안 남중권 개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경남과 전남이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지금은 내레이션 작업들이 이런 큰 단위의 내레이션 작업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좀 많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우연찮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은 아 그때 우리 테드 때 들었던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딱 이 시기가 저는 진짜 삶의 만족도가 극을 찡글 정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일하다가 진짜 쓰러지고 갔다라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불면증도 되게 심한 편인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할 게 없으면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사실 기억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들어가서 그대로 제가 픽 쓰러져서 잠들었다가 근데 또 할 게 있잖아요. 한두 시간 지내서 이렇게 하고 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했던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걸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막연한 꿈으로 시작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직업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들 텐데요. 그것부터도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이어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게 우리는 평생 직업이란 게 없습니다. 알고는 있죠. 우리는 평생 직업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매 순간순간 내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와 함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꾸준히 생각해 보시고 실현해 보시고 그리고 경험을 정말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만 봐도 뭐 학교 생활 때부터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잖아요. 저는 19살 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19살 때부터 해서요. 방송을 진행했던 그 24살까지도 계속해서 알바는 하고 있었어요. 뭐 내가 3잡을 뛰느냐 아니면 하나만 뛰느냐의 차이였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알바도 하고 학업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대학생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대학원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돈은 들이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정성과 애정만 좀 쏟으면은 얻을 수 있는 값진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런 걸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으로서.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아직도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졸업하고 나면 아직도 20대예요. 진짜 솔직히 아직 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친구들은 혹은 다른 선배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한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을 저는 어떻게 하면 표현하자면 하나의 길은 맞으나 이 길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전 1차선만 가고 있다가 1차선 좀 좁네. 확장 좀 해볼까? 2차선. 이거 좀 더 확장해볼까? 3차선. 근데 같은 결로 이어지게끔 했어요. 저는. 같은 결로 이어지게 했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지금 29이잖아요. 향후 5년 정도가 제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많은 후배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만큼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뭐였어요? 전 N장러죠. 제가 교육 쪽이나 컨설팅 쪽으로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쪽 교육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교육적으로 나만의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봤을 때 깜깜하더라도 너무 멀리까지 내다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인생은 틀어져요. 저도 말했다시피 내가 방송국만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방송을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너는 사투리 쓰는데 어떻게 할래? 다른 길 알아보는 거 어떻겠니? 이런 것들도 가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변화도 많이 올 수 있겠지만 내 자체가 굳건하다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N장러로서의 삶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진짜 프리랜서의 삶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연히 정말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힘들긴 해요. 체력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시간 관리를 너무나 잘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저는 그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나의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TVN을 부산교통방송 오래 일을 했지만 퇴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창원 KBS에 좀 더 집중하고자 퇴사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집에 부산이 있지만 근데 어제 PD님이 제가 퇴사를 작년 4월에 했는데 그럼 1년하고도 지금 뭐 6개월 넘었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PD님 이랬더니 서희씨 잘 지내요? 저 잘 지냅니다. 요즘 어디서 뭐해요? 저 요즘 뭐 불러주시는 데서 다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름이 아니라 11월 5일에 부산 불꽃축제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서희씨? 저 알고 있죠. 근데 그날 혹시 저녁에 시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뭐 저녁 먹자고 연락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자, 현장 생중계할 사람이 필요한데 방송국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포터가 1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그걸 제대로 잘 해낼 사람이 좀 믿고 맡길 사람이 퇴사한 저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PD님이 저한테 연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도 저는 느껴졌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방송을 하고 같이 인연을 이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나.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하진 않지만 그 생중계를 현장에서 저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를 찾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설레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이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아갔을 때 만나는 인연들, 그리고 잘하지 못해도 돼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 되돌아봤을 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듣는 건 아니겠지만 뭐 선배가 서희야 뭐 너는 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니?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도 그런 얘기만 내가 19살 때 들어갔으면 내가 진짜 다시 공부해야지 어디 갔을 텐데 이런 얘기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하기 전이었으면 내가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으면 뭘 했을 텐데 더 좋은 데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자만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저는 과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제가 2014년도에 인제 테드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21살이었던 그 순간 이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그때 그 순간에 나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때 그 순간 매 순간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해왔던 거고 그 최선을 정말 에너지를 쏟고 애정을 쏟아가면서 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는 할 수 있으나 내가 돌아가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이 시간을 즐기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름대로 제가 오늘 준비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좀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더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 이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나로서의 고민거리들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드려 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다? 없나요? 자, 우리 친구, 네.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시가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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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쵸.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학생 때로 돌아가 볼까요? 대학생 때 22살 3학년이었던 김소희로 돌아가자면 저는 버렸습니다. 네, 저는요. 팀플을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버렸다기보다는 이 방송 찍히고 있는데 버렸다가 좀 그렇긴 한데 자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는 했었어요.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만 사람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내 가족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친구 막 컨트롤 하고 싶어도 마음껏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만나는 사람들 뭐 상사도 있을 것이고 동료도 있을 것이고 후배도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람 사실 저는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놔버리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놓아버리면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화가 나거나 열이 받더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정답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배신도 정말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분기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분기마다 사람이 정리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사람이다 싶었던 사람인데 이런 친구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서운한 순간들이 오면서 되게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 잘못인가 봐, 내 잘못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잘못인가 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걸 붙잡아두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이 다가오려고 이런 정리되는 시기가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손이 2개밖에 없는데 3개, 4개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아 올려야 되죠. 그러면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나의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 갖고 싶어도 양손 가득 쥐어 올렸다가도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 작업들을 쉽지는 않겠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때 너무나 움켜쥐지 말고요. 모래 같은 경우도요. 움켜쥐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았다가 내려놓는 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 뭐 신문방송학과나 아니면 방송 쪽을 꿈꾼다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나요? 자, 다들 되게 조용하고 정적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교양 수업은 저도 2학년 때 들었을 때 1학점짜리죠, 교수님. 우리 아는가요? 1학점짜리고, 네, 1학점짜리. 1학점짜리고요. 감상문 내면은 학점 주시고. 그래서 학점 주시고. 그래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나한테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공감도 되고 아, 저 사람도 나 같은 순간들이 있었구나에 많은 위로가 되시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위로도 되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아, 저건 아닌 것 같으면은 그건 또 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건 없을까요? 궁금한 게 전혀 없나? 네. 먼저 네.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요? 시간 관리하는 방법 혹시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해서 제 캘린더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 캘린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린더를 아니면 제 노트북을 연결할까요? 그게 더 빠를까요? 네. 네네. 편하신 대로.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제 캘린더를 자, 여기 보시면은 일정들이에요. 이게 이번 달 일정인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 저의 MBTI가 뭘까요? 맞추는 친구한테는 끝나고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자, 저의 MBTI 추정해 보세요. 자,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내 같으면 그냥 손들 가겠다. 자, 우리 친구 저. ENFP 땡. 자, 우리 친구. ENFJ 아닙니다. ENTJ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ESFP 아닙니다. 아, 우리 친구 아니에요? 우리 친구. ESFP 아닙니다. 어떤가? ESFJ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ENTP 아닙니다. 다 나오겠네. 자, 우리 친구. INFP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아는 친구 먼저 할게요. 자, 혹시 아는 친구 둘 다 했잖아. 자, 우리 친구. ESTJ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INFP 이렇게 어렵다고? 자, 일단 힌트 줄게요. 저는 I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E잖아. 누가 봐도 엄청난 E잖아. 저 97% 확률이 E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 네, 맨디 친구. ENTJ 아닙니다. 우리 안 한 친구부터 할게요. 우리 친구 안 했죠? 우리 친구. ENFJ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빨간색 친구. ESFJ 아닙니다. 나 기프티콘 안 사줘도 되겠다. 자, 정답은요. ESTP입니다. 요거 보여주니까 지금 J에 꽂힌 것 같은데요. 저는 J의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극악의 P거든요. 방송이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김해 왔다가 나 김해다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동기나 아니면 선배나 교수님이 서희야 너 왔으니까 뭐 술 한잔 할래? 오케이 콜 하는 거예요. 차 끌고 왔는데 대리 부르면 되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완전 P.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극악의 P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가능한 거는 뭐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캘린더만 봤을 때는 다들 되게 어지럽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름대로 저의 룰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삼계탕 먹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건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일정들은 약간 연한 파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빨리 쳐내야 되는 것들. 지금 서울시 교육자료 만들기, 뭐 국제고 제가 커리큘럼 만들어야 되는 거 있고요. 고성고 교환 제작해야 되는 마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체크를 돼 있고, 그거 말고 보면은 이렇게 인제대 테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약간 연보라 색깔, 이런 교육적인 부분 이런 거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오늘 하루에 있을 나의 투머치 이야기를 나오는데 자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방송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제가 초창기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요.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어놨던 거예요. 일은 많은데 내가 방송이 12시 반부터면 12시 반에서 1시 반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랬잖아요. 그 변수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 앞에까지 넉넉하게 시간 관리를 해놨고요. 얘네간에는 이제 보통 1시간 반이나 해서 시간 관리하고, 여기 인제테드 같은 경우는 3시라고 했지만 요거보다는 좀 더 일찍 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일, 그리고 앞전에도 보시면은 자, 이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자 보시면은 6시 기차를 타고요.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2시부터 교육이지만 1시부터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은 화요일은 뒤에 있네요. 화요일 제가 기절했던 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절했던 일정. 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전에 김해의 대중초등학교 성우 체험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시간 정도 일찍 와 있는 거 체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메이드 방송하고 베이시코 방송하고 수정모습 토크쇼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고성을 다녀왔어요. 고성 다녀와서 이날의 전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진짜 기절해서 아침 7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물어봤잖아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고 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그 메모에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케줄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부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난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했다 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면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다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할 때 나는 이 일정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기록을 해놔요. 특히 지금 11월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11월에 잠시만요. 이거 크게 보기 어떻게 하더라? 자, 뒤로 가서 크게 보는 거 한번 볼게요. 뒤로 가면 되겠지? 자, 다시 볼게요. 자, 캘린더. 요거 크게 월별로 볼 수 있는 게 죄송해요. 이렇게 보니까 당황스럽네. 여러분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11월에 보시면요. 제 일정에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일요일에는 6일. 여기 보시면 한식, 예식 할 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울산, 네, 여기 보시면 11월 20일에 울산 행사 할 수도, 진주 예식 할 수도, 진주 예식 할 수도. 자, 이게 사실 좀 웃긴 거긴 한데요. 저는 여러 연락들도 많이 받고 그 약속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생기는데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메모에 지금 보시면은 결혼식 사회고요. 여기는 ANA인데 여기 아니구나. 자, 여기 진주로 들어가자. 진주로 들어가면은 여기 하시는데 여기 섭외해 주신 분 이름들이 다 메모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오는 게 저는 되게 많아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언제 우리 모이자 뭐 하자 카톡으로도 많이 보내겠지만 전화로 하면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혹시 괜찮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메모 남겨줘.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 와 이런 거 좀 남겨달라고 하거든요.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래요. 아, 대표님 제가 지금 전화로 해서 이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 혹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면은 장소 그리고 일자 어떤 행사인지 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보시면 바로 긁어서 지금 보이시죠? 긁어서 안녕하세요 드림피어 과장 김대현입니다. 강의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다 넣어놔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안 하시면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건 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잠시만요. 저는 엑셀로 제가 받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까짓 거 보여드리시면 얼마 안 버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작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금액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저는 프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오는지와 그리고 지금 일했던 날짜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보시면은 천안 노란 색깔 보이죠? 노란색 왜 천안인 줄 알아요? 아직 돈 못 받아서 체크해놨어요. 네.
지금 닥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혹은 31일 월요일이죠. 그러면은 담당자님 점심 잘 드셨어요?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건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들과 함께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날짜 그리고 여기는 금액들이 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저는 비수기고요. 4월까지 비수기 가서 되게 슬펐지만 뒤로 가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2월 일정들까지 아직 이렇게 많이 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한테 왜 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서 빨간 색깔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아직도 피인 게 신기하죠. 이게 사회적으로 제2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자리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회사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은 요즘의 친구들은 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몸소 느꼈던 거는 자기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액 관리, 돈 관리도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저는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냉정히 따지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행사를 내가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나가서 행사가 중단되고 방송이 중단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뺏긴 그 기회가 저를 믿고 다시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뺏겼는데 저보다 더 잘하거나 저보다 더 우수한데 이제 나가는 페이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갈아치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있거든요. 나는 그거는 못 보겠는 거야. 내가 못해서 잘리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아파서 안 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주에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무조건 헬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도 최근에 레슨을 시작해가지고 레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정말 쪼개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요즘 한 움큼씩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자기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 이건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젊으셨을 때부터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 때 노력했던 거의 결실이 30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0대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나의 40대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대 때 했던 것들이 50대를 좌우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나름의 10대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빛을 발해서 20대를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고요. 저는 요즘 듣는 얘기가 서희야 너 좀 있으면 앞자리 바뀌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좋은데? 왜? 저는 저의 30대가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의 20대를 정말 새하얗게 불태울 정도로 즐기고 그리고 제 인생을 즐겨왔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전 30대가 기대가 되고 그 30대를 빛나게 정말 반짝이게 이제는 서툰 게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끔 보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뭐 이렇게 장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 캘린더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Q&A 시간 조금 더 가져도 괜찮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얼마든지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질문 한 2명 정도 더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 아니면 교수님이 아까 손 들으셨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 교수님?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제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의 갭을 이렇게 줄여가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이제 뭐 비결이 있는지 하고 또 네. 하나는 학생들이 지나보면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그쵸. 아까 뭐 자기 목소리가 좋은지 나중에 알았다라고 네. 하셨는데 학생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학생 가르치지만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하는 거를 찾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쵸. 20대 때 안에 특히 그 뭐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비결이요.
사실 이게 뭐 성향적인 특성일 수는 있는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하고제비라서 부모님이 손을 놨어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했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말려봐야 해야 되는 스타일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그럼 제가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찍어 먹어봐야 다음에 안 찍어 먹으면 되잖아. 그게 똥이면 안 먹으면 되는 거, 된장이면 찍어 먹으면 되는 거. 된장도 맛있는 된장이 있고 맛이 없는 된장이 있는데 똥도 알아? 먹었는데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우리 집에 정말 괴짜가 태어났다, 가문에 없는 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제 말을 하는 거를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까지는 알기까지 좀 오래 있었죠. 그리고 막상 나와서 하면서 위기들의 순간들이 왔는데 그냥 그런 사실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못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잘한다는 평가에 저는 그 긍정적인 거에 더 꽂혀서 나는 잘한다라는 주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못하면 잘하게 하면 되지.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네? 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던 케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을 때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있을 것이고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가 시간들 보내는 입장에서도 내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거나 하다못해 나는 이렇게 나의 애완견과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좋다. 제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항공과 나와서 승무원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좌절하고 저는 몰랐는데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 친구가 좀 회복을 하고 나서 저를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이제 아팠었으니까 너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라도 해라 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가 했던 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 강아지를 위한 수제 간식 만드는 클래스를 배우러 다녔었어요. 정신 회복을 한다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자기가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봤는데 또 잘 만들어요. 제가 먹어보긴 했어요. 사람 먹는 걸로 하기를 먹어봤는데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친구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공방 같은 거 차려도 될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려봐 했더니 근데 공방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 과연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했던 게 뭐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했던 말이 야,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너가 뭐 10년 뒤에 돼서 이걸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순간이 올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해볼까라는 생각 들어서 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 시장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게빵은 누가 먹는데?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게빵이라고 게 간식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20대, 30대 시장 조사를 좀 제대로 해보지 너 할 거면 근데 너 그러면 이거 어디다 차릴 건데? 그냥 산책가의 1층에 우리 건물 들어가면 얼마인지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친구가 가게를 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 친구가 자기 빵도 되게 좋아해. 먹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베이커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그 만드는 거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옆에 있어서 제가 그걸 칭찬을 해줘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개간식 말고도 그냥 사람 먹는 빵도 팔아가지고 커피까지 팔면 안 돼? 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지만 거기 가서 뭐 커피를 같이 먹으면서 강아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실제로 그 애완견이 같이 있는 간식을 파는 카페 사장이 되긴 했거든요. 그럼 지금 물어보면 친구가 하는 말이 현상 유지만 되는데 그냥 단골 장사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친구 했던 말이 근데 가게를 열면 1년 안에 망하는 가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1년 동안 나는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현상 유지도 대단하다 생각한다. 근데 너 최근에 배달도 시작했고 그리고 온라인
기준으로 이 판매도 시작하지 않았냐? 시작했다. 어때? 힘들어. 힘들긴 하지만 어때? 그래도 내가 이걸 시작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전혀 이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뭐예요? 내가 아팠어서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좀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클래스를 배웠는데 재밌네? 요걸로 뭐 해볼 수 있을까? 플러스 내가 빵 먹는 걸 너무 좋아. 지금도 쉬는 날에는 빵 맛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빵 먹고 다녀요, 친구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레시피를 배워오고 자기만 레시피 만들어서 지금은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말하기에 내가 돈을 많이 벌진 않아. 그냥 현상 유지만 돼. 나 월세만 내고 있어. 근데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친구 입장에서는 나 그래도 행복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가 굉장히 다른 거긴 한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는 거 좋아. 먹는 거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활동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 이모티콘 이런 거 막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저도 이모티콘 맨날 사가지고 그럴 거면은 무제한 쓰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거 맨날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쓰고 싶은 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요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아까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죠? 우리 두 번째 질문? 자기가 잘하는 걸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니까. 네, 요거를 다 연계해서 다 얘기를 해버렸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한다 했잖아요. 운동도 꽤 했어서 집에서는 여군을 시킬까 운동선수를 시킬까라는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거였어요. 잘하는 거와 좀 꾸준히 내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 물론 있긴 한데요. 사람이 어떤 거 하나 무조건 특출나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진짜 1, 2%도 안 돼요. 정말 그런 천재가 있지만 전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천재가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남보다 조금 더 내가 관심 갖는 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으면 저는 지금 그냥 들어누워서 백수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었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즐기고 재밌어요, 운동하는 거. 근데 나는 그걸 업으로 삼았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상 뭐 갑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이상은 쭉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는 생각했고 이제 다 기록이 남아요. 방송 같은 경우는 저는 나이가 들고 내 아이가 저 나이만큼 됐을 때 엄마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방송 했었어. 그럼 어디 찾아보면 나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나 특출난 것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요소들은 남들과 비슷한 가운데서 조금의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걸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은 쉽게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인데. 지금 강사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이 겹친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 잘하는 걸 이걸 잘하는지를 아예 모르겠거든요. 옛날부터 전공을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을 되게 좋아했었고 네. 이걸로 직업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네. 이걸 제가 이게 잘하는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례가 안 되면 무슨 과가 어떤 쪽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과. 네. 근데 이걸 잘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가르치는 거랑 네. 교육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잘 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했던 것을 이렇게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에 일단 괴리감이 좀
괴리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예를 들면은 내가 역사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부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잘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평가라기보다는 그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시거든요. 네. 그냥 대학원을 가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냥 대학원보다는 다른 직업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네. 계시는데 그 현실적인 조언을 받았을 때랑 그 이상적인 조언을 받았을 때랑 좀 괴리감이 너무 심해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교수님도 앞에 계시지만 교수님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 인생은 제 겁니다. 부모님도 관여할 수 없고요. 교수님도 관여하실 수 없어요. 저 역시도 학생일 때 저희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셨지만 저한테도 방송국 권하지 않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또 다른 걸 하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기로 흘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한기로 흘렸던 게 나는 학과학에 이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면 잘한다는 평가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잘한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끝까지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든 안 하든 후회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되냐고. 찍어 먹어봐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찍어보고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한다. 그렇다면 그때 그걸 이게 내가 다른 걸 해볼 걸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만약에 대학원 안 가고 교수님에 따라서 내가 다른 쪽으로 돌았어. 그러면 끝을 안 찍어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뭔가 이거 화장실 들어갔다 덜 닦고 나온 느낌이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인생 끝까지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듭을 좀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되게 젊잖아요. 제가 29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은 생각 굳이 없긴 한데 근데 100살까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 100살을 하루에 비유를 해볼게요. 하루에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 25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25이면요. 우리 하루에 있어서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6시쯤에 학교 가야 되네 하는 시간에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자, 정오까지 수업 듣든 뭐 하든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총 우리가 단순 계산이 안 되네? 3, 6, 18, 18시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18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아침 6시도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침 6시 조금 넘어서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인생을 하루에 비유를 해봤을 때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을 조금 더 끝까지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평가는 갈려요. 언제든 100% 만장일치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도 여러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것들 받아들이고요. 또 나에 있어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일정한 부분은 받아들이되 그거에만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나 다행일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학교에 제가 진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졸업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학교에 제가 2014년도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무대에 올라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기들도 올 거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그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패의 순간들이 옵니다. 저도 실패의 순간들을 여러 번 겪었고요. 근데 요즘 뭐 젊었을 때 실패해봐야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맞았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좀 인생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1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자리에서 자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